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일을 털어버릴 수 있다면 지금 겪는 고통의 절반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기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단히 마음을 다지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당신이 만나야 할 단 하나의 논어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에 분노하지 마라. 공자가 말하길 백이 숙제는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원망이 드물었다. 주나라의 전설적인 형제 백이와 숙제에 관한 이야기이다. 두 형제는 본래 은나라의 왕자였지만 두 사람 모두 왕위를 물려받지 않고 나라를 떠났다. 백이와 숙제는 주나라의 문왕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주나라의 신하가 되었다. 아버지가 어질다고 자식이 어질다는 보장은 없다. 문왕이 죽자 그의 아들 무왕은 상중에 군대를 소집했다. 은나라를 멸하기 위해서였다. 백이와 숙제는 무왕을 만류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쟁을 벌이는 것은 효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무왕은 귀를 닫고 전쟁을 일으켰다. 충원을 아끼지 않은 백이와 숙제도 죽이려 들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두 형제는 주나라에서 자라는 곡식을 먹지 않겠다며 수양산에서 버티다 결국 굶어 죽게 된다. 백이와 숙제는 정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공자가 말했다. 백이 숙제는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원망이 드물었다. 두 형제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연연하지 않았음을 공자가 크게 평가하는 것이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두 형제의 평가를 물은 적이 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짐을 구해 어짐을 얻었는데 어찌 원망했겠느냐. 백이와 숙제가 어짐의 뜻을 두고 실천했는데 무엇을 원망했겠냐는 뜻이다. 루이스 헤이의 치유 수업의 저자이자 심리치료사인 루이스 헤이는 일상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상실로 인한 고통을 치유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루이스 헤이는 우리가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받은 과거의 상처를 계속 떠올리는 상황을 설명한다. 과거의 상처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 속에 침투해 본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며 같은 일에서 계속 실패를 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과거의 상처를 잊는 방법은 없을까? 공자는 과거의 일들을 내려놓는 방법으로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했다.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악행은 어떤 인연들과 원인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다. 무수히 많은 원인이 하나로 모여야 비로소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의 조합은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과거의 악행을 원망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실패한 일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다면 백이와 숙제처럼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과거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심이 없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이라고 보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정직은 삶을 보호할 단단한 갑옷이다. 공자가 말하길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빌리려 하자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주었다. 장자의 도척편에는 사자성어 미생지신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노나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미생고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기다려도 여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때마침 장대비가 쏟아졌다. 물은 점점 높아져 허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미생고는 다리 기둥을 부둥켜 안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 그는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번 문장에 적힌 한자 미생고는 미생지신의 고사에 등장하는 미생고를 말한다. 공자가 미생고에 대해 말했다. 누가 미생고가 정직하다고 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식초를 빌리려 하자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가 주었다. 공자가 말하는 것은 미생고에 대한 또 다른 일화이다. 미생고의 집에는 식초가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가 식초를 빌리려 하자 미생고는 이웃집에서 식초를 빌려 그에게 주었다. 미생고의 행동은 과잉 친절일까? 분명한 것은 자기 집에 식초가 없다는 점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미생고의 행동이 정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정직한 죽음에 대한 옛말이 있다. 무관은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고 문관은 간언하다가 죽는다.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했던 무관들은 자기 시신이 말가죽에 쌓여 조정으로 돌아와야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문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 간언하다가 죽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황제가 불쾌해하는 간언도 주저없이 하다가 미움을 사서 죽는 것이 문관의 가치 있는 죽음이었다. 중직한 문관들은 관을 메고 조정에 들어갈 각오로 황제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진실로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라는 말이 있다. 진실로 고든 마음은 무심해 마음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내가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의 뜻이다. 미생고가 만약 세상 일에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 식초를 빌리려 할 때 솔직하게 말했을 것이다. 상대방에게 미움을 사기 싫은 마음이 있었던 미생고는 식초를 안 빌려준다는 오해를 살까 두려워 이웃집에 식초를 빌린 것이다. 정직함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 쓰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자신이 고귀한지 비천한지 신경 쓰지 않기에 일부러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모든 사람과 마주한다. 정직함은 인생을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갑옷이다.